제 남편은 출판사에 다니고 있고 저는 조그마한 학원 하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합학원은 아니고 수학만 가르치고 있어요. 학원 일하다가 남편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결혼 초반엔 조용하긴 했죠. 겉보기엔 화목해 보이고 남들이 봐도 따뜻한 집안이라 보였을 겁니다. 그러다 이번에 시댁하고 크게 뒤집어진 일이 있는데 그 시작은 저희 시조카였습니다. 남편에겐 형이 하나 있는데 저희보다 결혼을 먼저 해서 조카 둘 중 하나가 이번에 수능을 봤거든요. 당연히 그동안 제가 문제집도 보내주고 모의고사 자료집 같은 것도 학원에서 제작하게 되면 형님네로 보내줬어요. 첫째가 똑똑하다는 소리를 예전부터 들었던 터라 잘 봤으려니 하고 있었는데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남편이 그렇게나 좋아하더라고요. 거기까진 아무 문제 없었죠. 집안 경사고 당연히 축하하는 게 맞고요. 아버님만 중간에 나서지 않았다면 담백하게 축하하고 끝났을 텐데 그럴 뿐이 아니긴 했죠. 이번에도 제일 앞장서시더라고요. 조카 일만 아니었으면 끝까지 피했을 텐데 그렇게 5분 정도 아버님과 통화를 했고 다음날 바로 입안이 다 헐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조카가 이번에 서울대에 들어갔으니 통학하기엔 도저히 불가능하고 너희 집에서 지내게 하라며 손주 짐 싸는 대로 보내겠다 하셨거든요. 보기에 따라선 별일 아닐 수도 있죠. 서울대에 들어간 조카가 우리 집에 온다는데 저희 아들도 곧 있으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둘 다 사내 아이들이라 서울대생 사촌형과 함께 지낸다면 외동인 제 아들에게도 좋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제가 조카에게 해줄 것도 많았죠. 용돈 필요하면 과외 알바를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저희 학원 출신 서울대 학생도 꽤 있으니 학교 적응하기에 도와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 겪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저희 시댁은 지방에 있고요.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 자동차로 4시간이 더 걸립니다. 한번 내려가면 자고 와야 할 정도고요. 결혼 전에는 시댁 위치가 조금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 남편이 차남이라 부담이 덜하긴 했어요. 게다가 형님네도 시댁 근처에서 지내기에 그런 부분까지 따지면 괜찮을 것 같았고요. 저희 시어머니도 과묵하시고 웬만하면 본인이 알아서 다 하시려는 성격이셔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정말 단 1초도 저를 피곤하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하신 적도 한 번도 없으세요. 모두 다 아버님이 하셨습니다. 결혼 초반엔 정말 심했고요. 저희 아버님이 좀 특이하시거든요. 본인 철학이 너무 확고하고 기준이 분명하셨어요. 아니다 싶으면 끝까지 아니고 맞다 싶으면 무조건 옳은 거였죠. 워낙에 특이한 기준이 많아서요.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고 납득 가능한 게 하나도 없긴 했지만 그중 제일 심하셨던 것이 이상할 정도로 서울을 엄청 싫어하셨어요. 예전에 아버님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할 정도로 서울에 가는 것도 싫어하시고 TV에 서울만 나오면 난리셨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살잖아요. 남편 직장도 서울이고 저는 학원까지 차려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전에 상견례도 천안에서 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하자고 하셨어요. 만나서 식사 정도야 그럴 수 있는데 결혼식도 수원에서 했거든요. 중간에서 아버님이 서울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옮기다가 수원으로 잡았습니다. 교통이 복잡하고 아버님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거라고 하길래 거기까진 양보했고요. 대신 신혼집은 서울에 잡았죠.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시댁에 내려가게 되면 새벽부터 전화하셔서는 언제 오냐고 물어보십니다. 가는데 4시간이 넘게 걸리고 길이 막힐 때는 6시간도 걸린 적이 있고요. 결혼 초반엔 제가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큰애는 방금 왔는데 너희는 왜 안 오는 거냐? 멀리 지내면 일찍 출발하면 될 일 아니냐? 누가 서울에서 지내려고 떠밀었니? 니들이 고집 부렸지. 하시며 시댁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 길을 다 뺏어버리셨거든요.
그래도 멀리 살아서 1년에 많이 내려가 봐야 서너 번이라 신혼 초에는 그렇게 버텼는데 아이 낳고부터는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손주 얼굴은 언제 보여줄 거냐고 하루에 5번 연락하신 적도 있고, 참고로 아이 낳고 나서 한 번도 안 오신 상황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님과 형님 태우고 올라왔었는데 아버님은 서울 싫다고 안 올라오셨거든요. 그리고는 저보고 내려오라며 쥐어짜시는데, 너는 왜 그러냐, 큰애는 이거 다 해줬는데 너는 왜 유난이냐, 특유의 말투로 툭툭 던지시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탈모까지 와서 정수리가 훤히 나올 정도라 이러다 큰일 난다고 남편도 그 모습을 보고 기겁했는지 다 끊자고 먼저 말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시댁과 끊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어머님 수술 이후로 가끔씩 만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남편이 저보고 시댁 가자는 소리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싫다고 말했더니 갑자기 저보고 아직도 뾰족한 거야? 몇 년 지났으니 묻어내줄 때도 된 거 아니냐고. 아버지도 나이가 있으셔서 예전처럼 그러지도 않으시던데, 부모님 두 분 다 70 넘으신 나이인데 이제는 당신이 맞춰줄 때도 된 거잖아. 나도 곧 있으면 50이 넘고 언제까지 나 혼자 고향에 내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발 둥글게 좀 살자. 나이에 맞게 그렇게 좀 살자고 하길래, 어머님 이번 때야 시기가 그러니 저도 눈치껏 그냥 그랬던 거고, 서울을 그렇게나 싫어하셨으면서 어머님 병실은 서울병원에 잡으셨더라고요. 아버님이 바뀐 건 없었어요. 오랜만에 뵈었을 때도 뭘 했길래 그렇게나 늙어버렸냐면서 서울에서 온갖 바쁜 적은 다 하며 살더니 큰 며느리보다 더 늙어 보인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조카 문제도 형님과 통화하다가 옆에 아버님이 계셨는지 통화 중에 갑자기 아버님 목소리가 들려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그때 손주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통화거리가 멀어서 그러니 거기서 지내게 하라고, 학업에 지장 없게 신경 써주라며 통보하듯 말씀하시는데 좋게 들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말씀드렸죠. 통하기 힘들면 기숙사도 있고 학교 근처에 고시촌도 있고 지낼 곳은 얼마든지 있으니 그게 조카 마음도 편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뭐가 불만인데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냐 우리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아줬는지 모르지. 가족 행사도 다 빠지고 우리 정도니까 너를 품고 살지. 됐다, 말 늘어진다, 이만 끊자 하시며 이번에도 본인 할 말만 하고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시댁 행사 참석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놀면서 지내는 것도 아닌데, 그날 밤 속이 다 뒤집히고 열불이 나서 다음날 일어나 보니 입천장이 다 헐어 있는 겁니다. 퇴근해서 남편에게 말했죠. 앞으로 시댁에서 오는 모든 연락은 당신이 받으라고. 이젠 아버님 목소리만 들어도 입안이 헐어버릴 정도라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완전히 끊고 살아야 할 것 같으니 중간에서 당신이 정리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저를 째려보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잘 알아듣던 사람이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아버님을 닮아가는 건지 아버님이 했던 소리 비슷하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당신이 우리 집에 한 게 뭐가 있냐며, 신혼도 아닌데 언제까지 중간에서 해주냐고, 하다 조카 문제까지 나서야 하냐며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 밤 아버님에게 또 연락이 왔고 저는 당연히 안 받았습니다. 서너 통이 더 오다가 형님 번호로 벨이 울리길래 그 역시 받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벨 소리조차 듣기 싫어 무음으로 해놨는데 결국 그날 아버님과 전화통화를 했어요. 남편이 자기 전화기를 가져오더니 제 귀에 대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 목소리를 또 한 번 듣게 되었죠. 당당한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손주 짐 싸서 아까 보냈고 학교 시작하기 전에 올려보낼 테니 각별히 신경 써서
서울 생활, 대학 생활 지장 없게 하라고. 그냥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20만 원씩 월세 내고 다닐 테니 그리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같이 듣고 있었는데 저보고 아버님이 많이 변하셨다고 아주 흡족하게 웃고 있길래 그래서 20만 원 통장에 옮겼습니다. 제 통장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제가 아버님 통장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 집 앞으로 조카 짐가방 몇 개가 왔길래 보낸 주소 적어다가 남편 짐가방까지 추가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요. 그쪽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려면 남편하고 갈라서는 수밖에 없었죠. 예전처럼 중간에서 막아주는 척이라도 했다면 상황이 달랐겠지만 남편이 먼저 본인 입장을 뒤집었으니 저도 거기에 맞게 뒤집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작 이런 일로 이혼하냐고 남편이 성질내길래 고작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고요. 그렇게 시아버지한테 위자료 2천만 원 받았는데요. 그쪽 식구들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네요. 그러니 저만 거기서 나오면 그만이라 생각했죠. 이혼 소송 다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는데 형님에게 전화가 왔길래 제가 받아왔거든요. 본의 아니게 조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형님 상황도 저보다 심하면 심했지 나을 건 없을 듯해서 제가 받자마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갈라선 이유는 남편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는데 형님이 저보고 변호사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조카가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야 할아버지랑 멀어질 수 있어서 그렇게나 죽기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주버님네도 아버님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던 모양이었어요. 형님은 애들 결혼까지만 참고 지내려고 했었다네요. 근데 저 이혼하는 모습 보고 너무 부러워서 이번에 결심했다며 아주버님과 갈라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저 담당했던 변호사 연락처 바로 보내줬는데 형님네는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았네요. 나중에 소송 끝나면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저랑 아들은 서울에서 지내고 있고 남편은 내려가 지낸다 들었는데 시댁으로 갔는지 중간 지점인 천안으로 갔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버님과 점점 닮아가고 있으니 서울에서 지내진 않겠죠. 부전자전이라는 소리가 참 무섭게 다가오네요. 결국 다 닮더라고요. 미래가 뻔히 보여서 저는 멈췄고요. 더 빨리 멈출 걸 하는 생각만 드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